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저희가 이제 어, 이 산업사회와 관련해서 노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 그 다음에 노동시장, 노동과정을 거쳐서 이제 노사관계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노사관계 중에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주로 다룬 거는 주로 개별적 노사관계와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를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참여적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수업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참여적 노사관계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노동자 경영 참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노동자의 경영 참여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서울시 노동이사제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번 붙여가지고 노동자 경영 참여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해외에서는 주로 이제 유럽에서는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어떤 내용이냐를 살펴보고, 서울시에서 이제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이사제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이런 거를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서울시 노동 이사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형성돼 있고, 또 최근에서는 이 금융 공공기관 중심으로 노동 이사제를 도입하자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 또 최근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동결정법이라고 하는 노동자 경영 참여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민간 부분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제가 알기로 그 사용자 단체, 경영자 단체 상공회의소 쪽에서 이 노동이사제에 대한 거를 좀 반대하는 성명서를 이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이 주제가 굉장히 이제 계속 쟁점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노동자 경영 참여 제도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살펴두시면 두고두고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공동결정제도, 이 노동자 경영 참여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이제 독일에서 1950년대에 도입된 공동결정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지금 노동자 경영 참여 제도가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는 제도적으로 이제 이 독일의 공동결정 제도를 따라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독일의 공동결정 제도가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정교하고 가장 잘 작동하고 있는 제도다, 노동자 경영 참여 제도 중에서. 그래서 이제 요걸 먼저 살펴보면서 공동결정 제도, 노동자 경영 참여의 어떤 실질적인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공동결정 제도가 노동자의 참여라고 하는 거를, 경영 참여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제도화시키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독일 공동결정 제도라고 하는 독일의 노동자 경영 참여 제도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노동자의 참여라고 하는 거를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영 참여가 아니라 큰 틀에서 참여, 노동자가 이 산업사회에서 이 기업과 관련된 영역에서 참여하는 형태를 보면,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경영 참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경영 참여가 있고, 두 번째로는 성과 참여라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소유 참여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참여를 우리가 보통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2번을 먼저 얘기하면, 이 성과 참여는 성과 공유제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건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익 분배제라고 하는, 요거 이제 PS라고 하는 게 프로핏 쉐어링이라고 하는 형태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부 대기업에서도 이 성과 공유제라고 하는 거를 실시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성과 공유의 한 형태로 발전된 제도가 이제 스켈론 플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1년 정도를 단위로 해서 기업이 굉장히 많은 그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배분하는 형태를 우리가 성과 참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소유 참여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주식이라고 하는 거를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형태로 그 회사의 주식을 나눠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주식을 소유한 노동자는 결국은 주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주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소유 참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주로 영국에서, 이제 스켈런 플러는 이제 미국에서 먼저 얘기가 됐다고 그랬죠. 요거 이제 영국에서 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ESOP라고 하는 형태가 가장 제도화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Employee Stock Ownership Program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ESOP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적으로 신우리사주제, 예전에 이제 우리사주 제도라고 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이게 2004년인가 약간 바뀌어가지고 신우리사주 제도라고 하는 형태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부분적으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성과 참여나 소유 참여는 개별 기업 단위로 또는 제도적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경영 참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는 우리에게는 이제 약간 생소한 제도지만 사실 기본적인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영 참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경영 참여 하지만 이 경영 참여라고 하는 거는 이 사업장 현장 참여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해요. 사업장 단위에서 현장에서 참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사회 내지는 감독이사회라고 하는 거에 참여하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이사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노동이사제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노동이사제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노동이사제를 우리나라에서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이 노동이사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경영참에서 얘기하는 거는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에 이제 노동이사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이사제라고 하는 거가 이제 사실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용어가 헷갈려 가지고 이제 노동자 이사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로자 이사제 이런 식으로 다른 용어로 쓰다가 얼마 전에 결국은 다시 노동이사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노동이사제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의 대표가 기업의 이사회 내지는 감독이사회에 참여하는 거를 노동이사제라고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노동이사제는 이거는 뭐냐? 요거는 이사회에 노동을 담당하는 노동 담당 이사를 선출하는데 노동자들이 같이 결정하는 거를 노동이사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노동 담당 이사는 이사회의 일반 이사를 선출하는 건데, 요 선출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장 참여하는 방식도 이 평의회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 협의회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식이 어떻게 다르냐면, 평의회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의 대표만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평의회라고 하는 거는. 협의회라고 하는 거는 이 조직 자체에 노사가 공동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의회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유럽에서 이제 활용되는 방식이고, 협의회는 일본과 한국이라고 하는 데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 참여 중에 사실은 사업장 참여 그리고 협의회 방식의 참여는 일본과 한국에서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영 참여가 생소하고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영역은 뭐냐면, 결국은 경영 참여 중에서 사업장 참여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있는 영역인데 다만 그 형태가 다를 뿐이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게 뭐냐? 요 두 가지라는 겁니다. 감독이사회나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것, 또는 일반 이사회에 노동을 담당하는 이사를 선출하는데 노동자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일 공동결정제를 이게 이제 유럽에서 실시하는 노동자 경영 참여의 일반적인 형태를 가장 정교화된 형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요거 이제 독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장 참여, 요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노사협의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다른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업장 단위의 참여가 있고, 그러니까 독일의 노동자의 경영 참여라고 하는 거는, 이 노동자라는 말 써야죠. 노동자 경영 참여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사업장 참여, 그 다음에 1 사업장 참여, 2 이사회 참여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독일은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사업장 참여라고 하는 거는 민간 부분에서는 직장 평의회, 평의회는 노동자 대표로만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공공 부분에서는 직원 평의회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민간과 공공이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사회 참여라고 하는 건 다시 크게 보면 첫 번째 2-1 감독이사회 참여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여기는 감독이사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이사회에 노동이사를 뽑는 이 노동이사제, 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을 독일은 모두 다 하고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독일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요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장 단위 참여를 노사협의제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만, 노동자의 경영 참여 중에서는 요거만 시행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되는 건 뭐냐? 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요 부분이 쟁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이사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근데 독일에서 얘기하는 노동이사제는 그거와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감독이사회 참여라고 하는 것도 크게 보면 독일에서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2-1-1, 2-1-2, 2-1-3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노동자 대표가 어느 비중으로 감독이사회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형태는 2-1-1은 노동자 대표가 감독이사회에 3분의 1만 참여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사용자 대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노동자 2분의 1 참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죠? 노동자 대표가 2분의 1, 사용자 대표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 의장이 되는 사람이 비중립이고, 이 비중립이라는 얘기는 의장이 사용자 대표.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과반인데 내용적으로는 뭐죠? 의장이 사용자 대표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다수결을 하면 사용자 대표가 유리한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은 과반수를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데 의장이 중립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죠? 절대적인 다수가 존재하지 않는, 말 그대로 완전 반반 참여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2분의 1 참여의 의장 중립 참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 방식은 몬탄 공동결정제도라고 하는 별도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요거는 주로 석탄 철강이라고 하는 특정한 업종에 대해서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빼면 의장이 비중립인데 과반으로 노동자가 대표가 참여하는 방식이 대부분의 대기업, 일반 대기업은 다 이 방식을 따르고 있고, 3분의 1 참여하는 방식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이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에도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에 3분의 1 참여하는 요 방식에서는 노동이사제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참여, 요건 뭐라고 그랬죠? 일반 대기업. 즉 일반 대기업에 대해서만 노동이사를 선임할 때 노동자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거고, 자, 2분의 1 참여도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몬탄 공동결정 제도 하에서는 공동결정으로 노사가 같이 노동이사를 선임하는데, 일반 대기업 2분의 1 참여하고 반 참여하는데 의장이 비중립 참여하는 요 제도 하에서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거는 노동자 대표가 협의권만을 갖는다. 제도의 내용이 이제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대표가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제도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독일에서 지금 현재 실시가 되고 있는 공동결정 제도라고 하는 노동자 참여 제도의 개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요 얘기를 드린 거고,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공공 부분은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 자, 독일의 공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참여는 민간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공공 부분은 감독이사회 참여나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이라고 하는 게 노동자 참여의 제도가 다르게 운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독일에서 얘기하는 공공 부분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는 이제 공기업이 있고 공기업이 아닌 형태의 공공기관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우리나라는 이걸 둘 다 합쳐가지고 공공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독일에서는 공공 부분 중에 공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민간 부분과 똑같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공공 부분에 속하는 공기업은 독일의 민간 부분에 해당되는 공동결정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의 형태, 자, 기업의 형태라고 하는 건 뭐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이런 상법상의 사적인 기업 형태를 법적으로 취하는 거는 다 민간 부분을 그대로 적용을 받는데,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는 형태는 쉽게 얘기하면 노동자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서울시가 노동이사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서울시 산하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공기업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있고, 공기업이 있고, 또는 기업의 형태를 갖지 않은 공공기관이 존재합니다. 근데 서울시 노동이사제는 이거를 두 개 모두 다에다 이 이사회 참여라고 하는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도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설정이 잘못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의 핵심은, 독일의 경우에 독일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기업 형태가 아닌 공공기관은 이사회 참여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생각하고, 그 다음 얘기, 특히 서울시 노동이사제를 이해할 때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는 이 대개배라고 하는 독일 노동조합 총연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독일 노총의 2016년도 이 상임집행위원회, 상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공법적 법 형태에서의 공동결정제도의 실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법적 형태의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에는, 그 공공기관은 공법적 법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공동결정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공공기관에는 공동결정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독일 공동결정제도의 형태는 크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보면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3분의 1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반반 치킨처럼 과반 참여하는 거 두 가지인데, 과반을 참여하는데 의장이 비중립이냐 중립이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선출이 되고, 자, 감독이사회라고 하는 게, 이사회라고 하는 거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느냐,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3분의 1 참여는 요게 이제 사측인 거고, 여기 이제 노측인 건데, 사측이 노측보다 3분의 1이 더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사측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주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적용되는 제도고, 그 다음에
이제 규모가 큰 대기업 부분, 민간 부분의 민간 대기업에게 적용되는 제도는 이 비중립 의장, 이거 이제 사용자 측이라고 그랬죠. 사용자 측, 노측. 그러니까 그냥 감독이사는 절반씩 되어 있지만 이 비중립 의장이 사실상 사측을 대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측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노동자 경영 참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몬탄 공동결정이라고 하는 2분의 1 과반을 참여하는데 중립적 의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완벽한 공동결정 제도가 바로 이 제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근데 이 제도는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특정한 업종, 몬탄이라고 하는 석탄과 철강 업종에만 적용되는 제도이고 대부분의 유럽 다른 나라들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노동자 경영 참여라고 되어 있는 독일의 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 대표가 1명, 2명이 아니다. 다수가 참여하는 거다. 즉 전체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서 노동자 대표가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굳이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울시 노동이사제라고 하는 게 갖는 문제점들을 미리 좀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일 공동결정제도라고 하는 독일의 노동자 경영 참여 제도가 어떻게 등장하게 됐냐면 두 가지 정도를 크게 보면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전후에 2차 대전 이후에 나치즘에 협력했던 독점 자본의 지배력 약화를 위해서 노사동수의 공동결정 제도가 도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몬탄 제도인 거죠. 몬탄 시스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 공동결정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전후에 아데나워 정권이라고 하는 보수당 정권이 집권을 하는 시기였는데 공동결정 제도를 기업 단위로 도입하면서 산별노조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사실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공동결정 제도라고 하는 거는 3인당, 독일의 3인당, 진보당 또는 좌파 정권 하에서 도입된 게 아니고 처음 시작은 보수당 정권에서 이 공동결정제도, 노동자의 경영참여 제도가 도입됐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산업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크게 보면 경제민주주의 하나, 두 번째로 산업민주주의 하나. 그래서 현장에서 기업 단위에서 자본과 노동의 권력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공동결정제도가 도입이 됐고 이게 나중에 확대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동결정제도라고 하는 제가 이제 공동결정제도라고 읽으면 독일을 얘기하니까 공동결정제도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노동자 경영참여제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법제라고 하는 제도적인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노동자 경영 참여를 얘기하면 이 공동결정법, 직장평의회법 또는 직원평의회법 이런 식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법이라고 하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주식회사법이나 상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독일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을 보면 이 노동자의 경영 참여와 관련된 제도, 법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뭘 하고 있냐면 노동자 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를 규정하는 제도가 노동자 참여와 관련된 법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선출된 노동자 대표가 기업의 이사회 내지는 감독 이사회라고 하는 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권한을 갖느냐를 규정하는 거는 노동자 참여와 관련되어 있는 법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상법이나 주식회사법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노동자 대표를 어떻게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노동자 대표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얘기하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 대표의 역할과 권한의 근거법은 주식회사법이나 상법을 통해서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규정을 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독일의 주식회사법 또는 주식법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이제 감독이사회, 여기에 노동자 대표가 3분의 1, 2분의 1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권한이 있어요. 이사회를 선임하는 역할, 지명을 철회하는 역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감독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권한으로 주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역할은 뭐냐, 업무 집행을 감독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 열람하고 검사할 수 있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역할, 제가 대표적인 것만 뽑아온 거예요.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걸로 어디에 규정되어 있느냐, 주식법 또는 주식회사법, 여기에 이 권한과 역할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일의 공동결정 제도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 경영 참여라고 하는 거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노동자의 대표를 기업 단위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 감독이사회에 참여시켜가지고 이 감독이사회가 뭘 하느냐, 한편으로는 노동이사를 임명을 해서 노동자 문제를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이사회가, 이게 이제 집행하는 우리나라 이사회를 얘기하는 건데, 이 이사회가 실제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전략적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검토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감독이사회의 역할은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이고, 실제로 그런 거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거는 경영이사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감독이사회는 감시와 통제, 견제의 역할을 하는 거고, 경영이사회는 기획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역할을 구분시켜 놓고 이사회도 두 개로 나눠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독일에서는 노동자 대표가 어디에 참여하느냐, 집행하는 기관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감독하는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서울시의 노동이사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시의 노동이사제는 어떻게 도입되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면 박원순 전 시장이 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밑에서부터 이런 요구가 있다기보다는 시장이 결정을 해서 위로부터 도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노동조합은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강력하게 요구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독일에 가서 폭스바겐에서 보니까 노동자 대표가 전략적 의사결정 이사회에 참여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이거를 우리도 도입해보자라고 이제 해서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노동자 참여라고 하는 것, 특히 노동자 경영 참여라고 하는 거의 목적은 우리가 독일이나 유럽 사례를 보면 결국은 기업의 지배 구조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자,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지배구조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들 또는 노동조합의 요구보다는 사실은 그 전에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들이 얘기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시장이 갑자기 얘기하니까 전격적으로 노동이사제라고 하는 게 검토되고 바로 도입돼 있다. 자, 이거 자체가 뭐냐면 우리나라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종속적이고 비자율적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거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요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시장의 결정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도입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어떤 노동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공기관 부실화의 문제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부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독립적이고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게 여전히 드러나 있다. 그러면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가장 먼저 목표로 해야 되는 거는 뭐냐?
공공기관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결국 뭐죠? 시장의 결정이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시장이 결정하면 공공기관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결정이 아니라 시장의 어떤 제안이나 의견이 공공기관에서 수용될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노동이사제가 기여해야 되는 거고 또 그거를 그렇게 만드는 방식으로 지배구조의 개편 논의에 맞물려서 노동이사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도입 과정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서울시의 이 산하 공공기관이 16개 기관이 있고 이 중에서 이제 규모에 따라서 전체 이제 22명의 노동자 이사가 선임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현재 다른 시도 또는 중앙 공공기관으로 이제 이 노동이사제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갖는 함의는 어쨌든 서울시 노동이사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논의만 이루어졌고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되어 본 적이 없는 전략적 의사결정 단위에 대해서 최초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시도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단위에서의 노동자 경영 참여는 우리나라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져 있다. 자, 예를 들어서 근참법의 근로자의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게 1980년대 이때 이제 노사협의회법이었고 근참법으로 바뀐 게 1996년이니까 요때 당시에 바뀐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현장 단위에서 전략적이지 않은 의사결정에 대한 노동자 참여는 이루어지고 있다. 뭐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차치하고 나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부 대규모 조직화된 노조 유노조 사업장에서는 단체 협약에 의해 가지고 상당한 정도의 사업장 단위에서의 경영 참여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거를 이사회 참여에 의한 노동자 경영 참여라고 하는 걸로 좁혀서 보면 이제 최초의 시도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서울시 노동이사제에 대한 평가가 좀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존 이사회라고 하는 거에 이게 이제 굉장히 관제화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그 지자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서울시죠. 서울시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중심으로 기존 이사회가 움직였는데 여기에 이제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나 의견이 이제 반영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노동의 관점에서 이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전략적 의사결정에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변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영의 투명성.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용자를 대변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분들이 이사회에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정치적인 결정, 정책적 결정들을 많이 내렸는데 이제 노동자 대표가 들어가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이거를 우리가 뭐냐 운영의 민주성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됐고 자 그러다 보면 좀 더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공익성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두드러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건 이제 부분적인 지배구조의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의사결정이 약간 지연되는 단점이 나타나는 것도 얘기는 되고 있지만 의사결정의 지연보다는 공익성이 좀 더 부각되는 지배구조 개선의 효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제도화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법이 아닌 지자체의 조례에 기초해가지고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노동자이사의 양적인 비중이 1명 내지 2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적은 수가 참여하게 되고 노동자이사의 개인 역량과 열정에 의해서 어떤 이 제도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자, 그러면 뭐죠?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 제도화의 수준이 좀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제도화의 수준이 낮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비상임 이사로 노동자 대표가 1명 내진 2명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의 권한이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보를 열람할 권도 없고 어떤 사안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특정한 안건을 부의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냥 노동자 대표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상임 이사가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 대변기구 사이의 역할 충돌은 뭐냐면 노동자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데 그분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거 하고 노동조합 서로 충돌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노사협의제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공공기관이 많이 있는데 30인 이상 공공기관. 자, 그러면 이 공공기관에 존재하는 노사협의회하고 또 노동자 대표하고 노동조합회라고 하는 세 개의 노동자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 사이의 역할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뭐냐? 공공기관 단위에서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활동 영역이 중복되는 기관들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노동자 이사의 명확한 권한이 없고 역할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게 역할인지 노사를 중재하는 게 역할인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이 서울시 노동자 이사제가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노동자 이사가 어떤 역할과 어떤 권한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불명확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려할 거는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최초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최초로 도입돼서 이사회 수준에서의 경영 참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시행착오의 과정이라고 하는 걸 먼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제도적인 미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하는데 이거를 현재는 노동자 이사가 개인적인 열정으로 보완해 가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초기 제도 설계의 잘못된 점들을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도 설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자 대표인 노동자 이사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걸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목적과 수단이 전치되는 지배구조의 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노동자 대표를 선출하는 게 목적이 되는, 그러면서 노동자 대표는 선출되어 있는데 오히려 실질적인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제도를 왜 도입했느냐라고 하는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제도의 도입 초기부터 하향식 정치적 결정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 거에 대해서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뭐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점에서 좀 문제가 있느냐. 초기 제도 설계의 미흡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유럽의 노동자 참여 모델, 특히 독일 모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폭스바겐을 가서 보고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제도의 형식에만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제도의 초점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느냐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제도 설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조례가 독일의 공동결정법과 법 형식상은 되게 유사하게 돼 있는데 이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완전히 빠진 채로 제도가 설계됐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공공부문 공공기관, 즉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아닌 형태를 갖는 공공부문 공공기관에는 노동자 대표 이사회 참여라는 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요. 이건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 공공부문 노동자 참여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기업이라고 하는 건 기업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공기관 중에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는 당연히 노동자 경영 참여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울시에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전체 공공부문과 공공기관에 대해서 도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독일이나 유럽의 노동자 경영 참여 제도는
결국은 민간 부분에 명확한 사용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노동자 경영참여제도의 어떤 적용 범위가 한정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뭔 거죠? 자본의 전행에 대항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더 평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모든 공공기관에, 기업의 형태가 아닌 공공기관에도 이걸 도입한다고 하면 이거와는 조금 다른 서울시만의 명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도 도입의 불명확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노동자 참여 제도, 노동자의 경영 참여 제도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도입이 목적이냐? 그게 아니고 실제로 다른 것을 하기 위한 거면 이게 뭐냐라는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이사의 역할이 없이, 역할이 정의되지 않은 채로 노동이사제가 실시되고 있는, 그래서 노동자 이사가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부터 본인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활동을 해가야 되는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뭐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울시의 공공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경영참여제도는 기본적으로 민간을 전제하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 대한 이 노동자 경영 참여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서울시 노동이사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 제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주로 이 단체 교섭 이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노사관계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참여적 노사관계, 그리고 참여적 노사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노동자의 경영 참여, 요거를 이제 이론적이고 언론적인 측면에서 유럽과 특히 이제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그 다음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서울시의 노동이사제가 어떻게 도입됐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